수필을 읽어주는 자매지 주인자 마술사입니다. 미친 자신감이 일으키는 에너지 김지윤 교수님 글입니다. 자신감과 차 한잔. 자신감에 대해. 자신감이란 자신감이라는 말의 뜻을 풀어보면 나, 자, 믿을 신, 느낄 감이다. 결국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믿느냐라는 말로 풀어볼 수 있다. 상대가 평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스스로가 얼마나 자신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다. 자신감 강의와 개인 지도를 많이 해보면서 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개인 지도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면 결국 회복하는 경우는 스스로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 자기 PR 시대 90년대 중반 X세대니 신세대니라는 말이 신조어로 등장하던 때의 이야기다. 당시에는 젊은이들이 이유 없는 반항을 동경하며 기성세대의 문화에 대응할 만한 수준의 문화 콘텐츠 구매자요 생산자로서의 면모를 갖추던 때였다고 말을 한다. 그 시대에 S세대와 신세대와 더불어 등장했던 단어가 자기 PR 시대라는 말이었다. 사전적 의미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군부 독재나 유교 문화를 통해 서열과 질서를 중시하던 당시 시대 흐름을 바꿔놓을 만한 사건이었다. 불과 몇십 년 전의 전쟁으로 평화나 다름없던 우리나라가 경제적 성장으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오늘의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또한 리더십보다는 펠로우십을 강요하는 시대가 아니라 본인이 가진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생겨나던 때가 아닌가 싶다. 그러한 시대가 지난 지 이제 20년이 다 되어 간다. 현재 우리의 수준은 어떤가? 과연 자기 PR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인가? 필자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퇴보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현재 청소년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너나 할 거 없이 TV가 아니면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고 컴퓨터 모니터를 뚜레져라 보는 시간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열풍으로 인한 활성화까지 이용하여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보통신 발달과 자기 PR 시대.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순기능과 역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의사소통 측면만 고려해서 본다면 이러한 사회 문화는 결국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선진국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IT 강국 코리아의 이면에는 이러한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다. 10대 사망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살이다. 자살이라는 말은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행위이다. 이 행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안겨다 준다. 인생의 쓴맛을 본 50대, 60대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래도 인생을 많이 살아봤으니 그럴 수도 라는 이해 아닌 동정 정도는 해줄 수 있으련만 이 땅에 젊은이들이 아직 꽃조차 피우지 못한 씨앗 같은 존재들이 왜 그래야 하는가? 필자는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컴퓨터 이용률의 관계가 결코 무관치 않다고 생각된다. 컴퓨터 화면을 채우고 있는 악플과 인신공격성 글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는가. 우리가 과거에 접할 수 있었던 언론 매체는 진정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었으나 매스컴으로서의 정제된 글을 볼 수 있다. 인터넷 속 세상은 어떤가? 댓글이라는 명목 아래 인신공격, 비하하는 글이 얼마나 많은가. 일부 선풀 운동이 펼쳐지고 있기는 하나 사회적 영향은 미미한 편이다. 자신감과 밥 한 그릇. 왜 자신감 훈련이 중요한가?
필자는 암시문 훈련을 통해 어떤 말을 쓰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결코 부정적인 말을 쓰는 암시문이나 자신감 훈련은 있을 수 없다. 무한한 긍정적 사고와 표현력이 있을 때 자신감 훈련은 큰 효력을 발휘한다. 학업의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통해 한 번의 입시를 거쳐 대학을 간다. 목표한 대학 합격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소수일 것이다. 많은 사람은 원하지 않는 학교나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입시가 아니라도 어떤 일의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자신감 훈련은 불과 1분 안에 엄청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다. 가령 모르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신을 소개하는 훈련의 경우 문 열고 들어가서 큰 소리로 외치고 나오면 된다. 가장 힘든 순간은 문을 열기 직전 단 몇 초뿐이다. 훈련 후에 느껴지는 엄청난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진정한 자신감은 이러한 성취감의 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어디에서 이러한 쾌감을 느껴볼 수 있겠는가? 물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성취감을 느끼면 좋겠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성취감의 횟수를 늘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다. 짧은 시간에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훈련법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자신감 훈련의 목적은 결코 훈련이 목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훈련은 하나의 수단이다. 좋은 예가 있다. 프랑스 요리 중에 개구리 요리가 있다. 개구리 요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청개구리가 아니라 얼룩개구리, 항소개구리 같은 것인데 처음 먹는 사람의 부류를 끝까지 다 먹는 부류와 중간에 포기하는 부류 두 부류로만 나누어 본다면 한쪽은 예쁜 것부터 한쪽은 못생긴 것부터 먹는다면 어느 쪽이 다 먹게 될까? 못생긴 것부터 먹는 쪽이 다 먹는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쁜 것부터 먹는 쪽은 점점 개구리가 못생기고 해모스럽기 때문에 다음 것을 먹는 것이 힘들지만 처음부터 못생긴 것부터 먹는 쪽은 점점 더 상태가 나아지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자신감 훈련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필자가 하고 있는 엽기적인 훈련법들, 가령 버스 제일 뒷자리에서 아가씨에게 방귀를 뀌고 손으로 한 움큼 쥐어 코에 같은 훈련은 이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과거에 나는 이 정도의 훈련을 해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발표 중 무엇이 두려우랴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요. 저자가 바라는 효과이다. 그리고 자신감 훈련을 하기 전과 실시 후에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상대의 이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개인 트레이닝을 통해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에 걸려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 자신있게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결국 삶에서 부정적 암시와 성공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너는 안 될 거야, 이쯤에서 포기해도 괜찮아, 충분히 했잖아 라고 말하면서 부정적 암시 속에서 스스로도 그렇게 변했을 것이다. 이런 분들은 성취보다 실패, 패배라는 것에 더 익숙하다. 단 하루라도 몇십 년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루 종일 성취감을 느껴본 일이 있었겠는가? 그러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자신감과 관련된 자기 암시. 나는 할 수 있다. 동물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인간은 생각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이 된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신념이 생기고 잠재의식화된다. 잠재의식은 구체적인 그림이나 강력한 소원이지만 감정의 느낌은 대단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수백 명, 수천 명의 대중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격려를 받으면서 열광하는 내 모습이 뚜렷이 보인다.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고 있는 나의 음성이 뚜렷이 들린다. 그런 식으로 이미지화 시켜놓고 말을 반복하라. 마음속의 그림이나 상상으로 뚜렷이 그릴 수 있도록 심어주는 이미지 훈련의 효과는 어떤 암시 훈련보다 빠르고 강력하다. 이것이 비결이고 이것이 기술이고 이것이 신념의 마술이요 신념의 위력이요 신념의 마력이다. 성장하면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감아 보관해 놓은 테이프 속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쪽이 많았느냐, 아니면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것이 더 많았느냐, 어느 쪽을 더 많이 감았느냐, 이 모두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잠재의식 속에 심어놓은 테이프에 의해서 현재의 내 생각과 행동이 나온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내고야 말겠다 라는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소원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 감정이나 느낌에 의해서 마음 자세에 의해서 미래의 내가 만들어진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말과 같이 당신의 현재 인생은 지금까지 당신이 만든 작품이다. 자기 개발과 자기 암시. 건축가는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완성된 건물이 이미 생각 속에 지어져 있다. 그러면 당신 인생의 건물은 어떻게? 희망 아니면 절망?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1년 후, 10년 후 당신에게 일어날 성공의 일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맛보고 느끼고 설계하라. 생각해서 안 되면 현실에는 불가능하다. 상상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만들어진다. 그냥 막연히 입으로만 난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용기가 있다고 아무리 모기식으로 외쳐도 추상적인 암시는 시간이 지나면 허지부지해 버리고 만다. 아무 힘이 없다. 만약 당신이 자신 있다, 용기 있다, 신념이 있다, 위대하다고 말로만 반복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자신, 용기, 신념,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어디에 자신이 있는지, 어디에 신념이 있고 어떤 점에서 위대한지 자세한 그림이나 설명이 없어 모른다.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용기 있고 신념 있고 위대한 당신의 모습을 실제로 보는 것 같이 느끼면서 암시하라. 그러면 잠재의식 속에 강하게 남게 될 것이다. 특히 잠자기 직전에 내일에 대한 불안, 공포, 두려움, 근심, 걱정을 잔뜩 안고서 잠드는 것은 자기가 자기에게 독침을 맞고 잠드는 것과 같다. 잠자기 전에 당신의 성공한 모습을 그려놓고 입으로 중얼중얼 반복하라. 미래에 성공한 당신의 멋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짜릿한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면 그런 감정을 최대한 느끼면서 잠자라. 그러면 그런 암시의 감정은 잠재의식 속에 아주 강하게 입력된다. 제약회사의 약 광고처럼 끊임없는 말의 반복이 완전히 잠재의식 속에 될 수 있도록 훈련하다. 처음은 서투르고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암시나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무의식 속에 더 깊이 심어지게 되고 결국은 새로운 습관으로 형성된다. 읽고 외우는 것보다 느끼고 상상하라. 폭포수로도 뚫지 못하는 바위를 아주 작고 힘없는 물방울이 뚫는 것은 물방울의 힘이 폭포수의 힘보다 세어서가 아니라 꾸준히 반복해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꾸준히 반복해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꾸준히 반복해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세뇌 공작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세뇌 공작의 기본 원리가 계속적인 반복이다. 공부만 잘하면 성공하고 시험만 잘 치면 출세하는 시대는 지났다.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판에 박힌 일정한 양의 지식만 갖고는 안 된다. 매일 홍수같이 쏟아지는 그 많은 지식들을 다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지식은 백과사전이나 컴퓨터 단추 하나 누르면 화면에 전부 다 나온다.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만들기 전에 먼저 상상 속에 그려져 있었다. 책상도, 걸상도, 자전거도, 기차도, 비행기도 처음에는 없었다. 마음속의 상상으로 그려야 만들어지니
마음속에 없는 것은 나올 수가 없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전에 먼저 성공이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구체적으로 그려라. 상상하라. 마음의 눈으로 먼저 보여야 한다. 상상해서 안 되면 현실에서도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뛰고 노력하나 노력한 것만큼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암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는 지식적인 추상적인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신 있다, 용기가 있다고 막연히 말로만 외치는 가슴에 와닿지 않는 암시는 별로 탐탁지 못하다. 아무리 외쳐도 시간이 지나면 별로다. 마음으로 느끼고 시각적으로 상상하면서 말하는 암시는 그냥 말만 하는 암시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하면 생각과 느낌이 바뀌지 않는 지식적인 이론적인 교육은 우리의 인격 형성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대기업에서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TV 광고 선전을 할까? 심장이 뛰고 잘 놀란다.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프다면 당신은 약국에 가서 무슨 약을 사겠는가? 암시는 잠자기 직전과 잠 깬 직후가 좋다. 현재 의식은 잠자면 쉬지만 잠재 의식은 휴식이 없이 계속 24시간 활동한다. 때문에 잠자기 직전에 느끼는 암시는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의 두뇌는 마음이 편안한 휴식 상태에 있고 육체가 완전히 이완될 때 뇌파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잠재 의식 속에 가장 쉽게 심어진다.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가 잠잔 것 같지가 않고 피곤하다든가 까닭없이 마음이 불안하다는 사람은 잠자기 전에 불안한 감정이나 긴장된 감정을 가지고 근육을 긴장시켜 놓고 그대로 잠잤기 때문이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하고 두려운 긴장된 마음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그대로 잠자게 되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여도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저녁에 마음 자세와 똑 같다. 왜냐하면 인간의 잠재 의식은 의식이 잠자더라도 휴식이 없이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잠자기 직전에 정신적으로 불쾌하고 긴장된 감정은 다음날 잠이 깬 이후에도 계속된다. 좋은 일을 생각하고 잠자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생각하고 잠자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말과 같이 잠자기 바로 직전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 의욕을 가지고 잠자게 되면 그 기분과 감정은 수면과 동시에 그대로 아침까지 연결이 되어서 잠자고 난 후에도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자신감이 생긴다. 잠자기 직전에는 아주 기분 좋고 편안하고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는 짜릿한 미래의 기쁨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잠자면은 아주 좋다. 당신의 어린 시절 내일 소풍 간다,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전날 잠이 안 올 정도로 마음의 설레임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 당시에는 평소보다 2-3시간 잠을 적게 자도 아침에 기분이 좋고 피곤하지 않은 것은 잠자기 전에 좋은 기분과 느낌을 잠재의식 속에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이 쓴 아침에도 설레임을 안고 라는 연설문집 첫 책 표지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아침 일찍 일어났다. 왜냐하면 나는 그날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와 흥분이 부풀어서 늦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었다. 그분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꿈과 소원이 불타고 있었다. 이 세상의 멋진 성공자들을 보라. 그들 모두는 사춘기, 청년기 때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흥분과 가슴 설레이는 꿈을 안 가진 자가 없었다. 오늘의 성공, 내일의 성공이 먼저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려져 있었다. 4차원의 상상이 강력히 그려지면 그 상상력은 내 세포에 입력되어 육체는 내가 상상한 대로 끌려간다.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성공의 모습을 그려놓고 잠자라.
특히 내일 면접 시험을 친다든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는 잠자기 직전과 잠 깬 후에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라. 잠자기 직전에 성공적인 자가의 모습을 영상화해 놓은 후에 잠들면 다음날 이상하리만큼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 잠자의식 속에 심는 4차원 독백 암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공부는, 이 세상에 가장 큰 투자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밝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투자가 아닌가 싶다. 투자라.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잠재의식은 상상이나 느낌의 감정에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세계 정복을 꿈꾸던 독일의 히틀러는 이런 암시의 심리기술은 그 사용법을 아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서운 무기가 된다고 말했다. 나에게 배짱이 있다, 신념이 있다, 용기가 있다, 할 수 있다고 아무리 앵무새처럼 외쳐도 암시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고 막연하면서 좀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무엇이나 신념, 배짱, 용기, 진실,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지 속에 그려주지 않으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멋있다거나 자신 있다고 말하면 자기의 멋있고 자신 있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서 말해야 한다. 마음의 세계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자신의 멋있고 자신 있고 용기 있는 그런 실제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짜릿한 감정을 느끼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해보라. 잠재의식은 당신의 강한 감정이나 신념에 대해서 내려진 명령이면 어떤 것이든 즉각 받아서 움직인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과 같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 의식과 무의식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무의식이 이기게 되어 있다. 의지력과 상상력이 갈등을 일으키면 반드시 상상력이 이긴다. 상상력은 의지력보다 월등히 강하다. 자신감 유격 훈련장. 암시문 소개. 소개된 암시문을 매일 외치길 바란다. 여러분, 저는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을 무수하며 특히 여자 앞에서는 말이 떨리고 농담도 못하고 항상 진지한 얘기, 남 험담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가 없고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잠시 후 제가 독백 암시를 하겠습니다. 아, 보인다. 아, 뚜렷이 보인다. 점점 뚜렷이 보인다. 저기 볼겋게 타오르는 나의 태양이 점점 불타오르고 있다. 나에게는 용기가 있다.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두고 봐라.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나의 눈에는 사랑의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 나의 눈에는 희망의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 나의 눈에는 열정의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 나의 눈에는 야망의 에너지가 넘쳐 흐른다. 내가 그럴 때는 호랑이처럼 당당하게 걷고 내가 말할 때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말하고 나의 눈동자는 독수리의 눈동자처럼 야망이 넘쳐 흐른다. 운명아, 길을 비켜라. 운명아, 성공자, 내가 나가신다. 운명아, 넌 그동안 얼마나 나에게 실패와 부정적 암시를 주었는가. 난 이젠 널 용서할 수 없다. 이젠 내가 널 지배해야겠다. 어서 내 앞에 와서 용서를 빌라. 이 야비야 무형체야. 운명은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아주 야비한 것. 운명은 지배하는 것. 운명은 개척하는 것. 오늘 이 순간부터 운명 너의 주인 내가 접수했다. 떨린다. 점점 떨린다. 나의 심장이 터지기 시작한다. 떨리려면 마음껏 떨려라. 실컷 떨려라. 누가 이기나 해보자. 손바닥만한 자존심 때문에, 콩알만한 체면 때문에 그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찬스를 놓쳤는가. 이젠 두렵지 않다. 이까지 떨림쯤이야 걱정 없다. 난 강자다. 난 성공자다. 저기 성공을 향해서 나는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다. 만약 내가 내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난 평생 나오자가 될 것이고 평생 남의 종노릇밖에 못한다.
입도 정상이고 눈도 정상이고 말하는 것도 정상인데 난 왜 당당하게 말을 못했는가. 억울하다 슬프도다. 이젠 보상을 받을 테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소심증, 대인 공포증, 말더듬, 시선 공포증, 연당 공포증, 얼굴 붓기증을 반드시 고치고 말 테다. 반드시 자신 있다. 해낼 수 있다. 틀림없이 이겨낼 수 있다. 난 믿는다. 난 확신한다. 잘 해낼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이미 성공을 계약받고 태어났다. 지금껏 내가 못한 것은 내가 나의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과 사용법을 몰랐기 때문에 못한 것이다. 이젠 나의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배려하며 멋지게 살 것이다. 그동안 대인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은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시기, 질투, 열등감, 정오를 했기 때문이다. 이젠 사랑으로 관심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그들의 모범이 되어 사이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의 웃음은 멋지다. 나의 웃음은 300만 불 가치보다 더 값지다. 내가 웃으면 사람들은 따라서 웃는다. 사람들은 나를 못 알아보아도 나의 웃음은 기억할 것이다. 나는 당당하다. 어떤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미소를 짓고 내가 먼저 인사를 한다. 나에겐 신념이 있고 야망이 있다. 이 세계를 품에 안고 싶은 나의 뜨거운 야망아 가슴아. 저기 보이는 나의 성공을 향해서 저기 보이는 나의 야망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 나아갈 것이다. 자신 있다. 할 수 있다. 자 나가자. 성공을 향해서 레디 고. 세계 최고의 스피치 명강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개발 코치입니다. 세계 최고의 성공 동기부여 강사입니다. 해내고야 만다. 나는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만다. 나는 기필고 이루어내고야 만다. 장애와 피난과 여건이 어떻든 또 남들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든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요한 계례를 품으라. 나에겐 무한한 힘이 있다. 무한한 능력이 있다. 나에겐 엄청난 힘이 넘친다. 나에겐 엄청난 에너지가 넘친다. 대자연의 엄청난 에너지가 나의 몸 안으로 스며들어온다. 대우주의 엄청난 에너지가 나의 마음 안으로 스며들어온다. 내 마음속에 사랑의 힘이 엄청난 변화의 에너지가 소용돌이 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모든 사람들은 나의 종이다. 그들은 날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릴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이다. 과거에 약한 나는 이미 죽었다. 지금의 강하고 위대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나의 몸의 세포 하나, 생각,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이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기에 그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나는 과거의 나와는 외모만 비슷할 뿐 이젠 전혀 다른 사람이다. 지금부터 나는 새로운 나의 삶을 살아간다. 더욱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유능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을 것이다. 새로운 말과 행동과 습관을 형성해 나간다. 아, 이 세상을 품에 안고 싶은 뜨거운 나의 가슴아, 나의 야망아. 저기 저 성공이 보이는 미래를 향하여, 저기 저 성공이 보이는 변화를 향하여 달리자. 힘차게 달리자. 너는 멋져. 너는 멋진 사람이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엄청난 사람이야. 너는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야. 너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도자야. 까치야, 이리 와라. 나의 말을 들으라. 나는 위대한 성취자다. 위대한 성공자다. 기러기야, 너희들은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라. 너희들은 나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주고 변화시켜 주겠다. 천둥오리야,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나는 세계 최고다.
나는 세계 최고의 햇빛의 명강사이다. 나는 세계 최고의 성공 동기부여 코치이다.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매 시간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매 순간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아, 대단하다. 아, 위대하다. 아, 엄청나다. 위대한 인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물은 선택과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아직까지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난 아직까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예전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으며 또한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념과 열정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나를 능가할 수는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나야 같던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나의 세포 하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다. 나의 위대함을 이 세상에 증명할 것이다. 나의 위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끌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고 그 힘으로 타인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이 사회를 변화시킨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나는 너를 존중하고 이해한다. 나는 너를 인정하고 좋아한다. 자신감 훈련법 소개.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법에 대해서 소개한다. 여기 있는 훈련법들은 이론이 아닌 실제로 다 해본 훈련들이다. 그동안 군 제대 후 자신감 훈련에만 미쳐서 살았다. 이곳에 나온 훈련법들을 실천한다면 성격 개선은 물론이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훈련을 시작했다면 최소 20일에서 100일은 훈련해야 완전히 체질이 바뀐다. 몇 일 해보고 안 하면 다시 원래대로의 성격으로 돌아간다. 독한 마음을 품고 이번 기회에 안 변하면 죽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실천해야 한다. 최소 20일에서 100일은 실천한다. 100일 정도 실천하면 완전히 체질이 바뀌게 된다. 훈련을 계속하다 보면 매도 자꾸 맡다 보면 면역이 되듯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훈련이 부담이 고통이 아니라 편안해지고 즐거워지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때까지 하면 된다. 성공하려면 저게라는 말도 있듯이 훈련이 즐거워지는 단계까지는 훈련해야 한다. 훈련이 완전히 몸에 배어서 습관을 이룰 때까지 전혀 끄러짐이 없을 때까지 해야 한다. 적어도 1000번 정도는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급 훈련 중에 야외 스피치 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이 완전히 숙달이 되려면 1000번 정도 연습해야 된다는 말이다. 훈련 중에 영상훈련, 이미지 트레이닝, 단전호흡, 독배감시는 날마다 필수로 훈련한다. 이 세 가지는 꾸준히 해야 할 필수 훈련이다. 그리고 나머지 훈련들을 단계별로 하나씩 도전한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많은 책, 아무리 많은 영상, 동기부여 테이프를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행동하지 못하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고. 변화의 가장 빠른 길은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몸으로 떨림과 긴장, 흥분을 느끼며 훈련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이번에 내가 변하지 못하면 죽겠노라고 강한 결단과 다짐으로 실천에 옮기길 바란다. 배짱, 담력을 강화하는 단전호흡, 4차원 독배감시, 큰 소리로 긍정물을 외친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잠재의식에 심는 영상훈련, 감정훈련, 울고 웃고 화내고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훈련, 보물지도, 미래의 변화된 모습을 미리 그려 붙여놓고 암시, 맨투맨 훈련,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말 걸기, 넉살이 두꺼워지는 사투리 훈련, 신나고 경쾌한 댄스 노래로 하루를 시작하라. 손바닥에 좌우명 적고 다니기, 유머에 미쳐라. 길거리 야외 스피치, 버스 안에서 울고 웃고 감정 표현하기 훈련, 길거리 다니며 노래 부르기, 와분지 목에 걸고 시내 돌아다니기,
개론 직장 훈련, 람보 훈련, 구걸 훈련, 애인 구함, 포복 훈련, 연기 훈련, 반지의 제왕 골룸 훈련, 사고성 훈련, 무대포 훈련, 미쳤다 훈련, 웃음 훈련, 비오는 날 훈련, 외국인 말걸기 훈련, 엘리베이터 감전 훈련, 시내 한복판에서 춤추기, 서점 가서 책 저자에게 무작정 전화 걸기, 시내버스 안에서 엉덩이 이름 쓰기, 상가 맨투맨, 상가 람보 훈련, 상가 들어가서 팔굽힐펴기 훈련, 상가 뽀뽀뽀 훈련, 창가에 붙어서 춤추기, 퍼리허그 훈련, 길 가는 사람 아무나 껴안기, 노래방 들어가서 노래 부르는 사람에게 훈련, 자전거 무대포 뛰어타기 훈련, 무대포 차타기 훈련, 업히기 훈련, 사무실 맨투맨, 사무실 람보 훈련, 사무실 뽀뽀뽀 훈련, 성공한 사람 만나기, 군부대 가서 람보 훈련, 도서관 가서 람보 훈련, 시장님 만나기 훈련, 차 얻어타기 훈련, 사무실 상가 도와주기 훈련, 상가 주인과 친해지기 훈련, 시내 내부 육고 돌아다니기, 깡패 한 대 말 걸기, 화장실에서 람보 훈련 스피치, 목욕탕 훈련, 정의로운 훈련, 식단 왕철판 훈련, 언행 훈련, 무당집절에서 람보 훈련, 폭포에서 기받기 훈련, 장례식장에서 훈련, 나이트클럽 가서 람보 훈련, 담력 켜기에 밤 12시에 혼자서 산에 오르기, 마트 기선대회에서 러닝 훈련, 구글하는 사람 돈 갖고 튀고 다시 갖다 주기 훈련, 오전 여행, 인상 좀 펴세요 훈련. 본 훈련 내용은 다음과 배 미친 자신감 연구소에 상세히 나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친 자신감을 일으키는 에너지, 김지윤 교수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미친 자신감을 일으키는 에너지 훈련은 결국 나 스스로가 행동으로 실천을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하네요. 실천만이 살아남는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걸 적어주신 김지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숲이 읽어주는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였습니다.